여러분의 전화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83세요. 83세이시고요. 자, 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무릎을요. 네. 한 8년 전에 인공관절을 했어요. 네.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아파요. 뚝딱뚝딱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네, 나고. 소리가 나고. 예, 예. 어머니 수술하시기 전이랑 수술하시고 나서랑 아픈 부위가 똑같은가요? 아니요,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네. 걸으면 막 아파서 쉬고 아파서 못 걸었는데 네. 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네네. 뭐 완전 말기고 네. 뭐 굴이 파졌다고 그러더라고. 다 상해갖고 네, 네, 네. 예, 관절이 예. 다 상해서 굴이 파져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MRI를 가지고 3군데 병원을 다녀봤거든요. 네네. 그때 다 똑같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네, 예. 지금도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좋은데 네. 이렇게 앉아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뚝딱 하면서 아파요. 맞아요. 아,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답이 다 있는데요. 네. 수술하기 전이랑 수술하기 나서랑 부위가 다릅니다. 그런 거는 인공관절 수술에 들어간 게 원래 기능을 목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네요. 예. 인공관절이 아무래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맞춤 양복을 입는 사람도 있고 기성복을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인공관절은 기성복이에요. 모든 사람들 사이즈에 맞는 인공관절을 제공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제품마다 각각 크기를 정해서 그 크기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잘 맞는지를 최대한 찾아서 맞추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관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리가 나는 건 어머니 불편한 건 아니에요. 네. 정상적으로 연골하고 연골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움직임하고 인공관절 금속하고 연골하고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덜그덕 또는 종이가 찢어지는 찍찍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소리는 2, 3년 정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는 네. 걱정하실 거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으시고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중에 그런 느낌 중에 소리가 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면 흉터가 남잖아요. 네. 그 흉터 주변으로 불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2, 3년 정도 지나가면 조직들이 재생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조직으로 재생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소리 나는 거나 수술 부위 상처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게 아닌데 단 무릎에 관절이 자꾸 붓는 것 같고 물이 차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머니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인공관절이 금속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이 아니어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염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인공관절이 흔들리게 되고 인공관절이 주저앉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고 3년째라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파악하시는 건 어머니 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그런 게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어머니 궁금한 부분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네. 예, 조금만 더 이제 잘 재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상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60이에요. 60세. 60세면은 너무 오늘 이제 전화 주신 분 중에 가장 이제 최연소이신데 자,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우선 인사부터 나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분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3년 전부터 네. 그 어깨 이게 양쪽이 이렇게 항시 통증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네. 예.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그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만 찍다가 찍었는데 왼쪽에 1cm, 오른쪽에 0.9cm 그 석회가 많이 끼었다고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마다
한 병원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네. 한 병원은 이제 뭐 세석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석기 치료가. 네. 세석기 치료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수영을 하면서 막 이겨냈었거든요. 그동안 네네. 한 네. 1, 2년 전에는요. 근데 네. 이게 항시 재발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수술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세석기 치료도 먼저 수술은 솔직히 좀 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고민이 되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예. 석회가 생기는 석회 건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깨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칼슘을 침착하게 되고 엑스레이에 석회가 보이는 거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석회가 보이게 되는데 예. 이게 분명히 통증을 유발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급성기 통증이 있고 중간기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기 통증이 있는데 유지기 통증은 석회가 원인이다, 석회가 원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급성기의 염증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건 석회를 제거해주면 그거를 관적용으로 깨끗이 제거만 해주면 증상이 그 다음날 바로 좋아져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처음에 응급실로 갈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관적용 시술하시면 증상이 바로 좋아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급성기 석회 건염 환자분들은 관적용 시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예. 통증이 극심하신 분들은 응급실 실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팔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 근데 그거는 관적용만 하시면 바로 좋아져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결국은 힘줄 손상이 되고 이런 게 동반되는 분들은 결국 관절경 그 석회가 원인이긴 하지만 석회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오래돼서 다른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 건염을 치료한다고 해도 증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네. 계획을 잘 세우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 지금 증상이 3년이나 되셨으면 급성기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마 동반된 다른 병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고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예. 쇠석기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체외 충격파 치료를 쇠석기 치료, 돌을 깨는 치료다 얘기하는 거는 그 체외 충격파가 원래는 방광이나 요관에 생기는 요석, 아. 예, 네. 예, 맞아요. 요석을 깨기 위해서 만든 치료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석이 생기는 원인하고 석회 건염이 생기는 원인은 전혀 달라요. 달라요. 이건 돌이 아니에요. 그래요. 석회지 칼슘 성분이지 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건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이 실제로 깨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예.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물어보셨지만 예, 예. 올바로 설명을 이 원인에 대해 석회 건염이나 아니면 이 체외 충격파 치료의 근본적인 그 방법이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으셔서 지금 정립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제 생각에는 MRI 찍으신 거 있으면 예. 잘 정리하셔서 같이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치료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떻게 정할 게 좋은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어떻게 결정하시냐예요. 내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해서라도 증상을 좋게 만드는 거고 나는 증상이 불편하지 않은데 수술은 하기 싫어. 그러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꼭 결정을 본인의 의지는 빼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결정을 못 하시는 거니까요. 일단은 병원을 진료를 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이 통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당장 수술을 한다 안 한다 이 둘 중에 결정하기보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원인을 일으키는 질환 또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그동안 치료받으신 기록들 잘 챙기셔서 어깨 전문으로 많이 보신 선생님과 함께 치료 계획 논의해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신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40년생인데요. 40년생이시면 어머니 80대 중반, 예, 이제 넘어서는 시기이신데, 예. 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예. 나눠보실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 아프는데요. 네,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약만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몹시 앓으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빠지고 나서 무릎이 더 아팠어요. 아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그 동네에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소염 진통제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그냥 깜짝같이 이렇게 낫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격이 좁아져요, 자꾸 그죠? 날짜가. 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서울에다가 큰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네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수술할까 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얼마 남지 거는요. 않은 거-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결정된 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예. 검사를 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아.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니면 예. 생각보다 튼튼한지 이런 예.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지금부터 예. 벌써 수술하실 생각으로, 수술할 사람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고민하시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제가요 지금 네. 수영을 한 30년 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세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요새 또 이제 한 7년 전부터 건강 체조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아유, 잘하셨네요. 네. 네네네. 그 수영을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이면 여섯 번을 네. 한 1000m씩은 하거든요. 어이구. 어머니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연세가 85세시잖아요. 예. 그럼 어머니 지금 근육이 줄어들고 운동 기능이 예. 좋아지진 않아도, 예. 나빠지지만 않아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딴 사람보다 맞아. 모두 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러워하긴 해요. 네. 그럼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예. 자랑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는 이게 주사 맞은 지 한 보름만 되면 또 아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어머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예. 연골 주사로 계속 증상을 조절해 오고 있었는데 연골 주사가 아니라고 소염 진통제라고 맞아요. 그러던데. 소염 진통. 무릎의 주사 치료로 예. 계속 주사 치료 예. 증상을 조절해 오고 있는데 그 예.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관절염이 시작되고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지 이런,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는 걸 예. 얘기하는 소견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 수영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예. 관절에는 수영같이 부력이 작용을 해서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 운동은 아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죠. 그거 열심히 잘하셔서 오히려 지금까지 현상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예. 운동을 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치료는 하지 마라, 검사는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해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어머니, 가족분들이 어머니 생각해서 가족분들이 어머니 생각해서 검사 받으러 예. 예약까지 잡아주셨으면 예. 굉장히 행복하신 거니까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아이고. 진료 보시고 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원장님 아마 이제 또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 이게 조금 애매한 단계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조금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게 그 결정하는데 좀 고민이 되실 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세는 많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다양한 치료법들 이제 고민되실 텐데 원장님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외에도 다양한 맞습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단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정할 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령이라도 뼈 상태나 맞습니다. 근육 상태 그리고 내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는 정도, 생각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나이가 아무리 젊으셔도 의지가 별로 없고 근육이 많이 손실돼 있고 뼈 상태가 안 좋으시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진료 보시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 네. 같이 하시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치료 받으시면 그 결과가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씩씩하시네요. 함께 응원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으로 원장님, 여전히 폭염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관절 건강 좀 잘 지키려면 평소 뭐 생활 습관이나 짧은 조언 한 말씀 청해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끝까지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나중에 큰일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상생활 하실 때 틈틈이 관절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꼭 열심히 병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맞아요, 원장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예, 이 말이 떠오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